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국내의 상황은 안정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K-방역이 전 세계를 앞장서는 상황에서 자연치유형 국내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상을 뒤흔든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 국제 질서와 국내 경기까지 혼돈이 거듭됐지만 K-방역은 우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방역을 통한 국내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대비책은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황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초부터 광양 관광의 대변화를 예고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광양 관광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는 청정한 자연에서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을 전망인데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광양형 휴양 관광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와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비치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전남의 새로운 야경 관광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1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율리스 관광지 또는 야간 관광 자원들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광양은 자연 자원이 그래도 백운산 또 자연 휴양림 더불어서 4대 계곡이 좀 상당히 볼만하고요. 올해 한 8월경에는 해비치로의 야간 경관점이 완성돼서 드디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순천 여수와 달리 관광객 분산을 통한 힐링과 치유에 역점을 둔 광양 관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외 여행길이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국내 자연치유형 비대면 관광 모델에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데요. 지난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1주년을 맞아 장흥 지역에서도 소소하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흥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최대 최후 전투인 석대들 전투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장흥군이 동학 성역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94년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를 몰아내어 패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특히 장흥 석대들은 정읍 황토현과 장성 황룡촌, 공주 의금치와 더불어 동학혁명 4대 전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4대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가 장흥에 있습니다. 바로 장흥 석대뜰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남진 장흥의 석대뜰 전투가 있을 정도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장흥에 서려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장흥 석대들 전투는 이방원 장군이 이끄는 농민군 3만여 명이 참전했으나 수성군과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농민군 2천여 명이 전사한 최대 전적지입니다. 특히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장흥에는 석대들 외에도 관군 95명의 넋을 위로하는 영화당과 항일 독립투쟁의 근거지로 활용된 천도교구 등 현존하는 동학사적지만 10곳에 달합니다. 장흥군은 이를 바탕으로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중심으로 석대들 전투가 진행됐던
장흥읍 남해리 일대를 의향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5월에 국가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의향 자흥에 걸맞는 역사체험 교육의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성역화 사업을 통해 의향 장흥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희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시장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 거리 조성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시장에 가득합니다. 연탄을 이용해 양념된 돼지고기를 구워 식욕을 자극시킵니다. 이 강진군 병영면의 연탄 석쇠 불고기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 업무차 이제 출장 오게 돼가지고 왔다가 근처에 이제 괜찮은 식당 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그 기대감이 이제 그거 때문에 생겨가지고 지금도 기대감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병영면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강진군이 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병영시장의 빈 점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돼지국밥과 머릿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황칠 숙성 삼겹살을 취급하는 식당 등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진구는 빈 점포를 활용해 상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영 돼지 불고기 거리 조성과 더불어서 어떤 돼지와 관련 특화된 어떤 음식점 지구가 된다고 하면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병영시장도 찾을 수 있고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돼지 관련된 이런 음식점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됐던 시장에 활기가 생기면서 상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돼지고기 특화거리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또 새로운 맛이 또 있고 손님들이 또 반응이 또 괜찮아요. 506시간 숙성시켜서 먹는 고기와 306시간 숙성시켜서 먹는 고기와 일반으로 먹는 고기하고 부드러움이 들리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병영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고기 거리 조성과 함께 추진되는 특화 음식 조성 사업.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성공 사례로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 중부권 섬을 이어주는 천사대교가 개통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섬 주민들의 삶은 물론 전남 서남권의 관광 지도를 바꾼 천사대교 개통의 의미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개통한 천사대교. 개통 초기엔 하루 최대 19,000여 대, 개통 1년이 된 지금까진 600만 대의 차량이 천사대교를 오갔습니다. 천사대교 너머 있는 섬은 암태와 안자, 잔과 팔금. 주말이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만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섬 주민과 귀성객 역시 배를 타지 않아도 육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로 섬을 이동할 때에는 시간을 맞춰야 되고 배 시간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일기 조건들이 많이 변화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신안군도 한산했던 섬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각 섬마다 특산품이나 꽃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즐길거리를 더하고 주요 거점에 벽화를 그려넣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유명 화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새로 들어서면서 볼거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관광객의 이목을 끌 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숙박시설도 변변치 않아 아직까진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 다만 최근 민간 기업들이 암태와 자원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숙박 문제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이나 판매, 그다음에 관광들이 접근성이 크게는 개선됐습니다만 좀 약간 부족한 점들은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문제, 그다음에 뭐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관광 수용 태세가 아직도 열악합니다. 민간 투자 유치나 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백길에 유일했던 섬 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준 천사대교. 전남 관광의 필수 코스로도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목포시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목포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대학 부지의 용도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의대 유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집행부의 계획과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당장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시가 내놓은 건의사항은 모두 42건. 천만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현안 사업 22건과 해상풍력 기반 구축처럼 국고 지원이 필요한 SOC 관련 사업 20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산적에 있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또 저희 시와 함께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접근해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국회의원 당선자도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 정청을 두루 거친 경험과 집권 여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 발전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내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이 목포시 정책에 잘 담겨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현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수습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 시점에서 당장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오감동 대학 부지의 용도를 바꾸는 데 힘을 실어달란 요청엔 목포시와 입장이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목포시는 의대 부지를 감안해서 일부만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선자는 정부의 공공의료 분야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대가 들어설 부지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부득불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 불일치가 생겨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부지로 쓰겠다고 결정한 게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별다른 대책이 안 보이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심각한 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도심에 편중된 고등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의과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목포의 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학교 재배치 문제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7대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시정 모두 민주당 원팀으로 재편된 목포. 당 차원의 협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도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됩니다. 장흥군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역 출신 당선인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입니다. 장흥 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장흥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님 5분 쫓아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흥군은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육 연도교 건설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관광자원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외에도 의향장흥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항일 기념관과 추모광장, 시대별 테마공원 등 정남진 국가위인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장흥 발전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각별하게 잘 챙겨야지요. 우리 해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무회의 석상에서 남양 관광 프로젝트를 진짜 논의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오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새로운 국회에서 장흥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지역 농가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흥 햇마늘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고흥군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늘 농가의 판로 확대에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고흥 햇마늘 재배 농가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대풍년을 이뤘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2만 5천여 개 농가가 마늘을 6만 3천여 톤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8천여 톤가량 증가한 생산량입니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늘값은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흥군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산 농산물, 특히 마늘을 많은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와 함께 오늘 이런 판촉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마늘값이 하락하면서 한 단에 5, 6천 원에 납품됐던 고흥 햇마늘. 하지만 이번에 납품된 마늘은 한 단에 7천 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계약된 마늘은 모두 22만 단, 1,320톤입니다. 롯데쇼핑과 GS 더 프레시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역 농가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 마늘은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아서 면역력이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전남 지역 농가. 대형 유통업체 선점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판로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완도 해조류 산업특구가 하나로 합쳐져 2,500억 원에 가까운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운 모래가 가득한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남해안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조류와 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저장시설과 면역관리와 스트레스 완화, 대사증후군 관리 등 전문적인 치유를 위한 테라피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리조트, 레지던스, 그다음에 골프 테마파크, 뷰티크 시설 등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치유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을 더욱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의 2개 특구를 하나로 통합한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습니다.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를 통해 완도읍과 11개 읍면에 수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전복 폐각 자원화 사업 등에 사업비 1,29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2,5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해조류와 전복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특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를 대표하는 것이 역시 해조류고 전복입니다. 그래서 이 2개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묶어서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로 이렇게 새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완도를 대표하는 해조류와 전복을 하나로 묶어서 변경해서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해조류 특구 지정 등으로 주력 사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의 말산업은 제주도나 경기도에 비해 열악한데요. 올해 초 전라남도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가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말 사육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8마리,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 수가 적어 제주도나 경기도 등에 비해 말산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말산업을 미래 농축산업 혁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GNP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승마와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전남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4개 분야에 742억 원을 들여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과 말 사육 농가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700여 마리에 불과한 말 사육주 수를 2024년까지 2,000마리로 늘리고 승마시설도 4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소년 승마단도 현재 8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승마 인구도 연간 10,000명씩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원 조례까지 갖춰지면서 전남의 말산업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과 조례 제정에 지역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말산업 지원에 대한 근기가 마련된 만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허울뿐인 계획과 조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한 것보다는 최소한 말과 관련된 담당자들은 연수를 보내든 교육을 보내든 이것을 정기적으로 같이 승마하는 말산업 하는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이해가 된다면은 훨씬 조속을 닦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육성계획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까지 갖춰진 전남 말산업.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신안군이 갈수록 줄어드는 낙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어장의 방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올해 지도읍과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역 해역 등 3,200여 헥타르 해역에 낙지 12,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낙지 방류 사업은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어족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경제를 위한 신안 흑산공항 건설 문제는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서 서남권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이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설 때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제1의 선거 공약을 경제 공약 가운데서 지역경제 발전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몇몇의 지자체를 빼고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과거에 목포에 출마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목포를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을 시키겠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사실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목포 했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달산, 사막도, 먹거리, 그리고 다도해를 볼 수 있다는 이 정도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머무르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존 정치인분들이 선거 때 우리 목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과는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 9월 달에 바로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완공이 됐었죠.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선창경제라고 하는 북한의 식당들을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었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선창경제, 북한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안군 같은 경우 천사대교 완공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고요.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서남권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흑산도 공항 조기 건설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 서남권의 모든 후보자들이 흑산도 공항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 좀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의 자연자원, 또 아름다운 다도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솔직히 이 관광산업은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흑산도 공항 건설은 바로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광산업 인프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나 환경부 또 환경단체가 흑산도 공항 그 예정 부지가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는 그 이유, 또 철새 도래지라는 또 이유, 그리고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그 양식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또 항공기와 그 새들이 이렇게 충돌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사체가 양식장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바쁜 상태에 있는데요. 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약 한 1,833억 정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은 2011년부터 2021년 완공인데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50인 그 내외에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또 활주로 길이가 약 한 1.2km 정도 되는 공항 건설입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의 필요성, 당위성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흑산도와 그 인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 또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바로 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흑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기상 악화로 3분의 1 정도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섬 사람들의 그런 애환, 또 섬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흑산도 공항 건설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거의 답보 상태이거든요.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2018년 9월에 중단이 됐으니까 지금 벌써 한 2년째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이제 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의를 이제 보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 하면 철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주기로 해서 4계절을 다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까지도 국토부라든지 서울지방항공청이 그 제시해야 될 그런 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예. 이 반대하는 측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 해결 방안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흑산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안군 또 많은 분들이 건설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나 환경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슨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또 철새를 보호해야 되고 또 환경 파괴, 자연보호,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철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자연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울릉도 공항과 이제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울릉도 공항 같은 경우는 흑산도 공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울릉도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결정이 됐고요. 올 6월 달에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활주로 길이도 한 1.2km 정도, 또 50인승 내에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는 약 한 6,633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흑산도 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한 3배 정도 높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섬이라는 그 섬이지만은 바로 해상국립공원 안에 흑산도 공항은 위치하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되는 거고요. 울릉도 공항 같은 경우는 흑산도 공항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흑산도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던 시기가 1981년도 군사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2004년 정부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 울릉도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울릉도 공항은 이제 건설이 결정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어떤 그 주장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답은 이웃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미 그 섬에 공항이 들어서기 해가지고요. 현재는 105개의 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6개의 공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 케이프 메이, 뉴저지주의 케이프 메이는 그 반경 100km 이내에 소형 공항이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정부나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본이나 미국의 정부나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보다 또 철새들이나 아니면 환경, 자연을 조금 모르는 것도 어떤 인식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연이나 환경, 철새보다는 인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 또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나 환경단체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이제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흑산도 건설과 관련해서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대 측의 의견과 더불어서 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이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앞서서 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실 때 예.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흑산도 공항 건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수도권과는 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서 이제 흑산도까지.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될 거고요. 특히 그 중국 관광객들. 왜냐면은 흑산도 공항이 이제 완공이 되면 성관공을 할 수 있는, 섬 투어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섬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무안국제공항과 어떤 연계,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 도시,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천사대교, 이와 같이 흑산도 공항이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2023년도에 목포 보성간 고속화 전철이 이제 완공이 되면 목포 부산간 한 2시간 40분대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남권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창원, 대도시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관광객이 찾을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작년 8월 8일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안군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신안군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을 찾게 된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정말 관광산업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쉬운 점은요.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신안군을 제외한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이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조금 관심을 좀 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서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뭐 정부나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국립공원 내에,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국립공원 이 지정을 좀 해제해 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흑산도 주민들이 환경부와 청와대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을 좀 반대해 주라. 우리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군사 정부 시절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 주라고 집회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그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또 환경단체, 또 정치인들 중에서 중요한 반대 이유가 항공기가 이제 그 이착륙을 하면 새들과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새들이 이제 충돌의 사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바다로 떨어지면 이게 바다 오염이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안군 같은 경우도요, 사실 울릉도와 비교를 해서 뭐 환경 파괴나 자연 훼손, 뭐 철새 이 부분도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 같은 부분도요, 지금 흑산도 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한 1,833억인데 울릉도 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1,633억이니까 3배 정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울릉도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보다는 우리 흑산도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한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신안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흑산도 공항 건설이 되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또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신안군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었고요,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근데 이 대규모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신안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 또 22개 시군의 지자체, 지역의 정치인들, 또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것은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10곳의 전남의 지역구가 모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서 정치인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 지역의 현안, 정말 주요 현안인 흑산도 건설이 어떤 조기 건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신안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배를 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모든 지자체, 정치인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